164번이요. 정의역 제한돼 있죠. 2의 x제곱 치환하겠죠. y는 마이너스 t제곱 4t 플러스 k 될 거고요. 자, 치환하면서 범위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니까 2분의 1이죠. 3 집어넣어 보니까 8이죠. t의 범위가 그래요. 얘는요, 완전 제곱식 바꾸니까 요거는 그냥 다들 아마 했을 거야. 수월하게 했을 거야,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하죠. 꼭지점의 좌표가 2,4 플러스 k예요. 근데 t의 범위를 보시면은요. 2분의 1에서 8까지예요. 2분의 1이면 대략 여기 있다고 치면 8은 더 멀리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거 윤호 너 질문이니? 최대값 어디서 가죠? 그래. k 얼마? 1. 그 k는 1이야. 최소값을 어디서 가죠? 여기서 가죠. 8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t가 8인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값은 이게 최소값이겠죠.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밖에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자기 책을 보세요. 빔 프로젝트가 안 보이는 건 이게 시간 지나면 더 진해질 거야.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죠. 그럼 t는 0보다 큽니다. y는 3의 k제곱 곱하기 t. 그냥 둘이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3분의 1의 x제곱은 t분의 1이죠. 아마 여기서 실수했을 것 같은데 3분의 1의 마이너스 k제곱은 3의 k제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3의 k제곱이 이렇게 있어야죠. 됐죠? 산술기하 바로 하시면 됩니다. t가 0보다 커요. k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얘도 0보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니까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산술기하에 의해서 둘이 곱하죠. 그래서 2 곱하기 3의 k제곱인데 얘가 18이래요. k는 2가 되겠죠. 얘를 t로 치환하죠. 치환하면 뭐가 돼요? 범위가 2 이상이죠. 너 66번 안 풀었어? 어디? 아, 이게 66번이구나.
y는 쟤는 뭐예요? t제곱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해야 되겠죠? 이 고등수학 하에서 나오는 거야. 고등수학, 공통수학 2. 공통수학 2에서 나오는 거야. 정역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꼭지점에서 갖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소값을. 왜? K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거 공통수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공통수학 2에서. 그러니까 수학은 그런 거야. 수학은 모르면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거야. 모르면. 그러니까 어디서 갔는지를 모르잖아. 최소값을. 왜? t가 2 이상이거든? 그럼 얘가 2 이상 부분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2가 여기 있으면 즉 첫 번째 k가 크거나 같으면이야.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최소값을 어디서 가져요? 꼭지점에서 최소값 가져요. 그죠? 그래서 이거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이거 나눠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냥 풀어서 맞춘 사람들, 제대로 풀어서 맞춘 사람들 있어야 되는 거. 맞춘 사람들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앞으로 그렇게 나와요. 꼭지점의 좌표에 미지수 들어가요.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이게 최소값이고 얘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K는 0이어야 되죠. 어때요? 모순됩니다. K가 2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최소값 가져야 되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풀었더니 뭐가 돼? K가 0이 돼. 모순된단 말이야. 수학은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모순점 찾아나가면서 답을 찾아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2가 여기 있어요. 즉 K보다 2가 크면 그러면 얘가 K가 2가 여기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2 이상이 정의역이니까 2 이상이 정의역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소값을 어디서 가져요? 2를 집어는 얘를 fx라고 쳤을 때 f의 2, 즉 4-4k-2가 최소값인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고 k는 1입니다. 모순점 발생되지 않고요. 그래서 k는 1이에요.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자, 진도 먼저 나갈게요. 저번 시간에 77페이지까지 했죠? 보자. 여기 필수 15번에서부터 볼게요.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를 찾는 거야. 괄호 1번 보자. 지금 좌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대. 자, 이 조건이 왜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왜요? 밑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죠. 자,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얘네 둘이 같아지고 싶어요. x가 1이면요. x가 1이면 얘가 3의 x제곱, 3의 1제곱 되고 3의 1제곱 돼서 둘이 같아져요. 그런데 x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2의 0제곱, 3의 0제곱.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밑이 같으면
지수도 같아야 돼요. 밑이 1이면 무조건 계산값이 1이 될 수 있다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지수가 0 나오면은 무조건 밑이 달라도 어떻게 돼요? 둘이 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얘 해도 한번 찾아봅시다. 괄호 2번이에요.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그런 거야. 지금 어때? 밑이 같아. x 플러스 4니? x제곱 마이너스 4구나. 자, 밑이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할 수 있겠어요? 그냥 x 플러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4랑 같으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수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에는 반드시 밑을 보고 조건 찾고 시작하세요. x는 0, x-3 0보다 크고 x는 3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x는 4가 되면 안 된다. 조건 찾아놓고 푸시는 거예요. 지수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밑에 조건을 보고 먼저 세워놓으세요. 만약에 3보다 작은 해가 나왔어요? 그럼 그건 버려야 되는 해야. 풀어봅시다. 자,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풀었더니 방정식의 해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방금 나왔잖아요. 어때요? 둘 다 버려요. x는 3보다 커야 되거든요. 자, x가 3이 되면 밑이 0이 되거든요. 잠깐만. 여기 조건이 있군요. 3보다 크다고. 두 번째, 그럼 어떨 수도 있을까? 지수가 다르잖아. x가 3 또는 마이너스 2일 때만 지수가 같아지거든? 그럼 지수가 같아도 밑이 뭐면 돼요? 1이면 되는 거죠. 밑이 1이 되면 그러면 지수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1의 3제곱이나 1의 제곱이나 다 같아질 수 있거든요. 자, x는 4가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x는 4일 때 밑이 1이 돼서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2번, 4번 풀어보세요. 2번, 4번 풀어보세요. 당연히 치환할 거예요. 치환할 거고요.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고요. 자, 보니까 t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인 0 방정식 풀 거고요. 그래서 9의 x제곱은 t제곱이 될 거예요. 얘는요 3 곱하기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야. 보자. 만약에 여기서 내가 방정식의 근을 x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놨다고 치자. 됐지? x가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여기서의 t방정식에서의 근은 누굴까? t는 3의 x제곱이잖아. x가 알파 베타인 거잖아.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이야. 이거 이해가 잘 안 가거든. 잘 봐야 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이거는 잘 나와요. 이건 잘 나와요. 왜냐면 너희들이 헷갈릴 걸 아니까. 보자. 그러면 여기서 2차 방정식의 근거하기 해소의 관계를 써보자. 그러면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거든.
그래서 두근의 합이 3이야. 다음 두근의 곱이 이거야. 근데 두근의 곱은 밑이 3이니까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어쨌든 두근의 곱은 1이네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여야 되니? 0이어야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였거든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있는 x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우리는 치환한 t방정식에서 어디서 구해? 두근의 곱에서 구합니다. 두근의 곱에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거 헷갈려요. 자, 17번으로 넘어와서 봅시다. 여기서도 잘 이해를 해야 돼. 당연히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겁니다. 자, 일단 방정식 잘 안 보이니까 먼저 쓰고 시작할게.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는 0이에요. 자, 그러면은 4의 x제곱은 당연히 t제곱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얘는 이 조건을 쓸 거라서 t는 0보다 큽니다. 지금 치환하면서. 자,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으로 바뀌죠. 2차 방정식. 근데 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치면 다시 t는 누구예요? 2의 x제곱이 t거든? 그러니까 예인아, t방정식의 근은 누구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잘 생각을 해야 돼. 알파와 베타는 뭐 다른 게 없이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서로 다른 두 수야, 그냥.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t방정식에서 보자면 얘네들인데 얘네들은 다 뭐야? 지수의 알파랑 베타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0보다 커요. 결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즉 알파와 베타가 존재하려면 t방정식에서 무슨 근을 가져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알파 하나, 베타 하나가 지정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 이거 중요한 거야. 바뀌어서 조건이 생기는 거야. 자, 여기서는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와 베타인데 얘는 뭐가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거든. 그러면 얘는 조건이 t방정식, 2차 방정식인데요. 얘 조건이 뭐로 바뀐 거죠? 양근 가질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상에서 배웠나? 아니, 원에서 배웠나? 투에서 배웠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거기서 부등식 배우면서 배웠으니까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을 거야, 아마. 2차 부등식이 명제 다음에 있다. 공통수학 2에서 배우셨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근의 조건에 따라서, 즉 근의 분리라고 혹시 들어봤니? 실근의 위치라고 혹시 들어봤니? 그건 기억이 나? 실근의 위치. 2차 방정식이 막 두근 모두 1보다 커야 된다. 두근 모두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거. 배웠어? 너? 가르쳐 주셨어. 그거 되게 중요한 거라. 그거 제일 중요해, 진짜. 2차 방정식에서 그 전까지는 솔직히 근의 공식 같은 거, 판별식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배워.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문제들은 나오잖아. 고등학교로 올라갔기 때문에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두 근이 그냥 실수일 뿐만이 아니라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 모두 1보다 작다 이런 거는요. 근의 분리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출판사마다 달라요. 어떤 출판사는 근의 분리라고 부르고 어떤 출판사는 실근의 위치라고 해서 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그거 배우기 전에 또 뭐도 있었냐면 근의 부호, 두근 모두 양근, 두근 모두 음근, 서로 다른 부호의 두근. 배웠는데 네 머릿속에 없을 뿐이야. 배웠을 거야. 되게 중요하게 가르치셨을 거야.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2차 방정식은 니네 고3 때까지 나와. 앞으로. 그럼 2차 방정식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맞춰서 어떤 함수들이 어떤 근을 가져야 돼. 근데 그걸 결국 2차 방정식까지 끌고 와서 근의 분리로 풀어. 2차 방정식 끌고 와서 그걸 뭐야? 두 근의 부호로 풀어버려. 그게 고3 때까지 수능에까지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서 내가 그래서 맨날 애들에게 얘기해. 이건 고3 때까지 가져가야 돼. 이거 고3 때까지 가져가야 돼. 이거 모의고사에 나와. 잘 나와. 고3 때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그걸 또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너네 이거 배우는 이유가 뭐야? 고등학생 때 내신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선행하는 것도 솔직히 그치? 그럼 니네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예전과 지금은 달라요. 고등 내신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고등 내신 문제에서 킬러 문제, 변별력 문제들은 결국엔 다 학력평가 문제에서 발췌해 오거든. 그거 변형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다, 내신 문제 유형이다.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지금 그런 경계가 없어요. 봐. 그러면 얘가 무슨 근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양근.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수학은 내가 되게 안타까웠던 애가 또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수학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 되게 좋은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 머리를 안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문제 풀 때마다 지가 조건을 찾아 나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렇게 풀면 안 돼. 자, 니네들이 3 더하기 5 할 때 3개랑 5개랑 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17, 8, 8 이렇게 하니? 안 하잖아. 3 더하기 5는 얼마야? 그냥 8이야. 왜? 외웠거든, 니네들. 3 곱하기 2는 얼마야? 6이야. 왜? 외웠거든. 그런 거야.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외우는 거예요. 수학은 절반이 암기 과목이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 2차 방정식에서요. 되게 중요해요. 외우셔야 돼요. 2차 방정식에서요. 만약에 근의 부호 조건이 나오면 그럼 너희들이 떠올려야 되는 건 무조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건 합곱판이야. 앞으로 내가 근의 부호 하면 너희들은 합곱판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근의 부호 하면 합곱판이야. 두 번째, 실근의 위치를 물어보면 똑같은 게 근의 분리예요. 뭐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 모두 1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뭐 요런 거. 그러면은 뭐라고 배웠니? 예람이 뭐라고 배웠니? 뭐 가지고 조건 세우라고 안 들었어? 기억 안 나? 어? 그렇지. 오, 잘 배웠어. 함? 너 중등부 때 선생님 누구셨지? 어?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 배웠잖아. 안 배운 척하지 마. 배웠는데 한판축입니다. 한판축 떠올리세요. 한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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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축. 합곱판, 합곱판. 무슨 얘기냐? 다시 돌아가서 보자. 두 근 모두 양근 가져야 돼요.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뭐예요? 12. 0보다 커야 되거든. 왜? 두 근 모두 양수니까. 조건이 발생되지 않았어. 근데 원래는 여기서도 뭐 K의 범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요. 여기도 미지수 K가 들어가서 만약에. 두 번째, 두근의 곱은. 자, 두근 모두 양근이야. 두근의 곱은. K이기는 한데 K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두근 모두 양수니까요. 두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돼요. 세 번째, 합곱판.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쓰세요. 지금까지도 짝수 판별식 안 외우지 마. 외워야 되는 건 외워 그냥. 빠르니까 그런 거야 더. 이거 약분 처리해야 되거든. 만약에 판별식, 짝수 판별식 안 하면. 그러니까 그냥 쓰라는 거야. 짝수 판별식 66에 36 마이너스 4K가 짝수 판별식이야. 자, 얘가 0보다 4K가 아니라 K죠.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어때야 돼? 최종 조건. 0보다는 크고 36보다는 작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니까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 이거 이해해야 돼. 아래 문제 바로 푸세요.
18번 봅시다.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의 X제곱마리가 된대요. 그래서 증식한대요.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였더니 3시간 후 80마리가 되었다고 할 때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을 배양을 시작한 지 몇 시간 후인가 해보자. 자,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했습니다. 자,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했어. X hours later. 몇 마리 돼? A의 X마리 되지. 10마리야. 몇 마리 돼? 10 곱하기 A의 X마리가 되겠지. 그죠? 각각 한 마리마다 A의 X제곱이 될 테니까. 자, 근데 몇 시간이야? 10마리를 3시간. 3시간. 그럼 여기가 3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몇 마리인가? 80마리가 됐대요. A의 세제곱이 8이니까 그러면 A는 2가 되겠구나. 그래서 A 값을 구했어요. 이것은 그 세균이 갖는 고유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시간이 흐르면 2마리가 되고요. 거기서 1시간이 더 흐르면 4마리가 되고요. 8마리가 되고요. 16마리 되고요.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시간마다 2배가 되죠. 자, 그래서 그 10마리가 몇 시간 후인지 모르겠어. X시간이 흐르고 나서 얘가 2, 5, 6, 0이 되는 건 언제냐라고 했죠. 10마리가 있었습니다. X시간이 흘렀죠. A의 X제곱마리가 되는 거죠. A의 X제곱마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위에서 아까 세웠던 거 그거대로잖아. 그렇죠? 얘가 2, 5, 6, 0이 되는 X를 구하라. 양변 10으로 나누시고요. 256은요. 2의 8제곱입니다. 그래서 8시간입니다. 지수 부등식도 들어갑시다. 자, 지수 부등식이에요. 더워? 내가 히터 안 켜놨구나. 거기 창문을 열을래, 효진아? 그래, 벗어. 자, 지수 부등식이에요. 만약에 fx라고 하는 아이가 a의 x제곱이었습니다. a의 x제곱이요. 그러면은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y는 f의 x라고 하는 여기 있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올라갈 거예요.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x1보다 x2가 크다이면 fx1보다 fx2가 크다예요. 자, 얘가 성립하면 얘에 대한 대우명제가 성립하죠. fx1이 fx2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x1이 x2보다 크거나 같다. 자, 대우명제가 성립하므로 이렇게 성립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의 2x제곱과 2의 x-4제곱이 있었는데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얘하고 필요 충분으로 얘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돼. 2의 x 충분 조건이다. 2x와 x-4도 또한 얘랑 똑같은 부등호를 그대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x는 4 이상입니다 라고 부등식을 풀 수 있습니다. 지수 부등식을 우리는 지수끼리의 비교를 통해서 부등식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 밑이 0과 1 사이가 되면은 얘는 감소함수예요. 무슨 얘기냐? x1보다 x2가 크다이면 fx1과 fx2의 대소는 얘가 더 큽니다.
당연히 얘가 성립하면 얘에 대한 대우명제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fx1보다 fx2가 크거나 같다이면 x1과 x2는 얘는 거꾸로 얘는 감소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감소함수니까 이렇고요. 자, 부동 방향이 거꾸로 뒤집어진다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왜? 감소함수니까 그런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분의 1의 2x제곱과 이거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구나. 자, 2분의 1의 2x제곱과 2분의 1의 x-4제곱이 있었는데 얘가 더 크거나 같대. 자,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풀자? 지수만 그대로 밑이 같으니까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같게 해서 지수끼리 부동 방향 거꾸로 바뀐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야. 자, 지수부등식을 바꾸자라는 거죠. 단 무엇에 주의해서? 밑에 주의해서 부등호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192번 잠깐만 보세요.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괄호 5번을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괄호 5번이에요. 3분의 1의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요. 3분의 1의 4제곱이거든요. 그러면은 밑이 같아졌죠? 부동방이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뒤집어져요. 근데 선생님, 얘 3으로 바꿔서 풀면 안 되나요? 3으로 바꿔서 풀어도 돼. 3의 마이너스 x제곱. 3의 마이너스 4제곱. 그럼 이번엔 밑이 어때요? 1보다 크죠? 그러면 부동 방향을 그대로 갖고 가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답은. 뭐를 해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95번과 같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치환하겠죠? 치환하면서 195번 봅시다. 부등식이에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럼 4의 x제곱은 t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그런데 여기서 t는 0보다 큽니다. 보세요. 봐라. 자,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면 1과 4 사이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치자. 만약에. 뭐 얘가 숫자가 이게 아니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답일까? 자, 다시 원래 제대로 풀고 나서 다시 보여줄게. t는 누구예요? 2의 x제곱입니다. 그러면 x는요. 자, 얘는 2의 0제곱. 다시 1은 2의 0제곱, 4는 2의 제곱. 그러니까 x는 밑이 1보다 크니까 0과 2 사이 이렇게 풀립니다. 자, 만약에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대. 만약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러면 t의 범위는 이게 아니라 0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t를 원래대로 되돌려주면 그러니까 만약에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 경우를 나는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선생님, 0은요? 상관이 없어요. 0 쪽은 버리세요. 버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는 항상 만족되는 조건이라서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x는 2보다 작다입니다. x가 2보다 작은 음수 아무거나 다 들어가더라도 절대 0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게 돼요. 84페이지 지금 다 완성시키세요. 배워도 모르는구나. 배워도 기억이 안 나는 거구나. 얘네들. 고등학교 과학 그렇게 중학교 과학학에서 그냥 심화 과정이야. 거기서 더 그냥 심화로 들어간 것 뿐이야. 뭐 분자량 계산하고 있고 뭐
몰랄농도, 뭐, 몰농도. 그런 거 있어요. 자, 봅시다. 아, 이건 뭐, 이것만 2차만 풉시다. 2차만. 자, 바꿔야죠. 3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죠. 밑이 3, 3. 그러면 지수 끌고 내려오고, 지수 끌고 내려와서 부동반 그대로. 다음 3x의 제곱 좌변으로 몰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3, 1, 1, 1 마이너스. 자,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야.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 시간 놔줄게요. 20번 넘어갑시다. 자, 지수 부등식 중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치환할 때 유념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치환하면서 범위 생성되죠. 그거 주의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부등식이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 이상 2, 1, 2, 1, 그래서 t는 2분의 1 이하 또는 t는 2 이상이죠. t를 원래대로 되돌려 주셔야죠. 밑을 2로 맞추든 2분의 1로 맞추든 결정하시면 돼요. 난 2로 맞추는 걸 좋아해. 보통 밑을 0과 1 사이로 맞추지 않아, 나는. 자, 2의 x제곱이죠. 2의 1제곱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1 이상입니다. 만약에 했는데 여기에 음수가 나오면 아시죠? 알아서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음수 나오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t는 0보다 크니까. 음수 나오면 버려야 되는 거지. 그것만 주의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198번 세 문제 지금 다 푸세요. (21번이에요) 필수. 봅시다. 풀어봅시다. 얘를 풀래요. x 0보다 크다고 그랬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밑이 지금 같아요. 밑이 같으니까 그냥 뽑아내면 되잖아. 3x 플러스 1, x 플러스 5. 근데 얘네들 간의 대소가 얘가 큰지 밑이 0과 1 사이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세워줄 수가 없어요. 수학에서는 어떻게 한다? 모르면 그 모르는 대로 여러 번 풀면 된다. 그러면 x가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 되어야 되고요. 2x가 4보다 작다. x가 2보다 작다. 자, 근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러한 범위 안에서 풀어진 조건이거든. 그러면 0과 1 사이인 모두는 다 성립하니까 x는 0과 1 사이가 돼요. 즉 얘와 얘의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이에요. 두 번째, x가 1보다 크면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크다죠. 그러면 x는 2보다 크다라고 풀리게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어진 조건 안에서 풀어져 나온 거니까 교집합 x는 2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그러한 실수 x가 들어가면 부등식은 성립한다가 되는 거야. 200번 풀어보세요. 200번이요. 질문 없으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거 지수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는 무엇이요? 역시나 얘도 문제는 뭐냐면요. 치환하면서 조건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의 x제곱은 t로 치환했습니다. 당연히 t는 0보다 크죠. 그래서 얘가 2차 부등식으로 바뀝니다. t제곱 12t 2k 얘가 0보다 크다예요. 근데 얘가 어때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거든. 자, 다시 얘기할게. 원래 문제에선 뭐였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였는데 x의 모든 실수가 들어가더라도 t는 0보다 커요. 따라서 여기에 부등식이 어때야 되냐면 모든 양수 t에 대하여로 바뀌어요. 얘가 항상 성립으로 문제가 바뀌게 돼요. 그렇게 세우고 k 조건을 만드셔야 돼요. 모든 양수 t거든요. 그러면 얘는 함수로 접근하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가 6콤마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양수 t이기 때문에 y축이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그래프가 0보다 크다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 노란색이 어때야 돼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t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판별식이죠.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나오면은 우리가 판별식 가지고 세워줄 수 있죠. 어떻게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죠.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요. 따라서 66의 짝수 판별식 씁시다. 66에 36 끝났습니다. 23번 볼게요. 전자파가 특수 소재를 제작한 필름 한 장을 내가 대학생 때 이거 했어. 내가 고분자 화물을 했거든. 전자파가 어떤 플라스틱 필름이나 이런 것들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대요. 감소. 잘 기억해라. 원래 A라는 양이 필름을 한 장 통과하면 1-100분의 75. 이게 감소잖아. 증가면 플러스가 되고요. 2장을 통과하면 제곱이 되고요. N장, 젠장 말고 N장이야. 그래서 N장을 통과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전제파의 세기를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필름은 최소 몇 장인가? 자, 그래서 N장을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이렇게 됩니다. 자, 1-100분의 75는 100분의 25. 4분의 1입니다, 이거. 4분의 1의 n제곱. 양변 a는 약분시키시고요. 얘는요, 4분의 1의 5제곱이에요. 2의 10제곱이 1024니까. 그래서 얘는 4분의 1의 5제곱이에요. 그래서 n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1024분의 1 이하로 전자파가 줄어들게 되겠죠. 아래쪽에 202번, 203번 다 푸세요. 202번의 괄호 2번이요.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t제곱 6t
됐죠? 치환하면서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죠.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요? 양수 t에 대하여. 너 그냥 판별식만 했지. 뭐하라고 그랬죠? 여기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 그려지니? 아니. t는 0보다 크거든. 그래프는 이 노란색만 남아있거든. 따라서 어디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만 t축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여기가 t축이 돼도 돼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 따라서 0을 대입한 k 플러스 1이 0보다 여기서의 함수값이 k 플러스 1이거든?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돼요. 여기가 t축을 지나가도 괜찮아요. 여기가 t축을 지나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머지들은 다 0보다 클 거니까. 이해가니? 여기 빈 동그라미잖아. 그럼 이건 갖는 값이야, 안 갖는 값이야? 안 갖는 값이죠. t는 0보다 커요. 0은 갖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조건식들을 찾아내야 돼요. 당연히 여기까지 연습 문제 다 가지겠죠? 라이트 쌤 피세요. 과제에서 질문이요. 라이트 쌤 오답 안 했거든요. 풀이 안 했거든요. 라이트 쌤에서 질문. 많단 얘기야? 뭐야? 질문을 왜 안 해? 얘. 너 과제 다 안 했어? 그럼 남아야지. 개념 원리에서 있던 거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질문 안 해도 돼요. 질문해, 지인아. 질문해야 되겠네. 다 개념 원리에 있는 거야? 또 35번 235? 전에 거 아니야? 이번 과제야? 아, 전에 거야? 전에 거는 내가 갈게. 또 없어요? 자, 329번 봅시다. 질문인 사람은. 아, 이것도 전에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 질문 없는 거야? 라이트 섹션에서? 알겠어요. A의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인 0,B랑 C,8이 있네요. 이것에 대하여 B는 1이죠? 0 대입하면 그냥 1이니까 B는 1이에요. 그래서 A가 1보다 크대요. 그럼 그래프의 모습이 올라가죠? 여기가 A점이에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B점은 C,8이니까 뭐 여기 어딘가 있다고 치자고. 이게 B점이에요. AOB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3이래.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1이거든? 그럼 이 길이가 얼마 나와야 돼? 얘 X좌표가. 여기가 C인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C가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C는 3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B점의 좌표가 3,8이거든? A의 X제곱이 3,8을 지나간대. A의 세제곱은 8, A는 2. 다 구했죠. 235. 뭐였던 건가 볼게. 라이트센 대표 유형들 봅시다. 여기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돼 있죠? 유형 9까지 다 돼 있죠? 개념 원리에서 안 푼 유형만 해줄게요. 간단하게는 이건 해줘야 되겠다. 얘네들 정리를 잘 하기 힘들려나? 자, 밑을 뭐로 맞춰줄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난 밑을 보통 1보다 큰 애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죠. 3의 2분의 x죠. 3의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좌변이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x가 돼요.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이렇게씩 정리하고서는 부등식, 방정식인가? 방정식 풀면 됩니다. 50번. 자, 여기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지요.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죠? 치환하면서 t는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식이 3t t분의 1은 4. 양변에 t를 곱해도 됩니다. 들어야 돼. 과제를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다 앞을 봐야 되는 거야. 푸는 시간이 아니야. 그런 건 적어도 돼요. 너네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 갖다 곱하는데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논리관계가 중요해요.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달라요. t가 0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양변에 t를 곱해도 되는 거야. 3t제곱 4t 방정식 풀면 되니까 풀었을 때 무슨 근만 가져가야 되죠? 양근만 가져가야 돼요. 음근은 버리셔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근을 찾아보자. 일단은 어떠냐면 지수가 똑같아요. 지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근 x 뭐 나와요? 2. x에다 2 넣으면 밑이 둘 다 7이 되니까 지수는 당연히 같아서 등식이 성립하게 돼요. 또 다른 거 뭐가 있죠?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요. 얘는 밑이 2가 되지만 지수가 0이 돼요. 2의 0제곱, 7의 0제곱. 그래서 1은 1. 등식이 성립하니까 등식이 같아지는 연립방정식이에요. 이거 풀어봅시다 한번. 얘를 x는 알파, y는 베타. 자, 3분의 1의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고요. 3분의 1의 y제곱을 라지 y로 치환합니다. 당연히 라지 x 0보다 크겠죠? 치환해도 0보다 크겠죠? x 플러스 y는 12. 쟤는 x 곱하기 y고요. 27입니다. 너네들이 배웠을 거야. 여러 가지 방정식 공통 수학 1에서 배웠어요. 무슨 방정식이야 이런 거? 연립방정식 중에서?
너야. 그러니까 그거를 대칭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x와 y의 위치를 바꿔도 같아져요. 영쌤이 다 알려주시네. 잘 가르쳐 주시네. 다 가르쳐 주셨어. 대칭형 방정식은 어떻게 하냐면 t방정식 세우는 거예요. x와 y를 두 근으로 갖는 t방정식을 세웁니다. x와 y를 두 근으로 갖습니다. 두 근의 합이죠? 마이너스 12t. 두 근의 곱이죠? 27.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 3 또는 9라고 나와요. 그럼 누가 라지 x고 누가 라지 y일까? 얘가 라지 x면 라지 y는 9가 돼요. 라지 x가 9이면 라지 y는 3이 돼요. 그래서 대칭형이야. 문자도 대칭되지만 해들도 대칭되거든요. 자, 그럼 라지 x가 3이다.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1. 라지 y가 9예요. y는 마이너스 2예요. 마찬가지겠죠? 스몰 x는 마이너스 2, 스몰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제곱의 합은 5가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361번) 이런 거 선생님이 두 근의 합 그러면 예인아 뭘 봐야 된다고? 치환한 t방정식에서 뭘 봐야 돼? 곱을 보라 그랬죠? 야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려면 두 근의 곱 5의 알파 제곱 곱하기 5의 베타 제곱 이걸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유형 16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과제가 누적되고 있죠. 연습 문제도 2개인데. 안 많아. 이게 뭐야? 얘네도 과제하는 시간 5시간 생각은 해야 돼, 원래. 고등과정 할 때. 근데 너네들 지금 과제한테 솔직히 1시간도 안 걸리게 해놓은 거 보이거든, 예인아? (367번) 이런 거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밑에 문자 x가 들어간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케이스를 분류해서 푸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2x가 누가 더? 2x가 크거나 같다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죠? 주의해야 될 점. 얘와 얘의 교집합 없다. 그래서 x가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부등식의 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 x가 1보다 크면요. 그러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가져가죠. 마이너스 x 플러스 6, 2x가 누가 커? 얘가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옵니다. 자, 얘와 얘의 교집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단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의 해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는 x는 1 아니에요? 되네. x는 1이어도. (1) 됩니다. 등호 넣어줍시다.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x가 1이어도 됩니다. 요거 치환해서 푸는 거 풀 줄 아시니까 유형 18 넘어갈 거예요. 왜 자꾸 시기를 봐? 그러니까 내가 저 소리를 되게 싫어해. 의자 끄는 소리. 그러면 너희들이 그때부터 이게 그거잖아. 이제 과학 시간 배웠지? 조건 반사. 파블로프에게 개한테 줄 때마다 밥 줄 때마다 종소리 들리기 시작하면은
종소리만 듣는 순간 걔가 침이 고인다 그거잖아. 그치? 저 소리를 들으면 니네들이 바로 뭐를 해? 시계를 봐. 이게 조건반사라니까. 바로 그냥 시계를 눈으로 봐. 아.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생들 4시간,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할 때 힘든 점이 그거야. 8시 되면 의자 끄는 소리나, 10시 되면 의자 끄는 소리나. 근데 나는 항상 원래는 10시 전에 절대 안 끝냈었거든? 고등학생들은 다 10시 전에 끝내지 않아. 9시 50분에 끝내지 않아. 10시에 끝내. 10시까지 듣고 가야지. 무슨 9시 50분에 끝내. 고등학생 때 오답하는 시간도 안 줘요. 시간이 아까워.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줄 게 너무 많아. 그럴 시간이 없어. 시험 대비 기간에 좀 달라요. 난 오히려 시험 대비 기간이 오히려 더 널널하게 하거든. 고등학생들은. 왜냐면 다른 과목들도 공부해야 되니까. 중학교 때 너네들 다른 과목들 공부하니? 다른 과목이 뭐가 있지? 국영수 빼고 과학, 사회, 역사 또 그것만 공부하면 되잖아. 어? 무슨 중국어도 시험 봐요? 그거 말고 또 없지. 기술과정 시험 안 보지. 뭐 미술, 음악 시험 보니? 미술 봤었는데 애들이 점수가 안 나와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미술 선생님들도 힘들 것 같아. 필기 보면 볼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 뭐 바로크 시대의 거장 2명의 이름을 쓰시오. 근데 그거는 좀 상식으로 필요하긴 하더라. 나도 프랑스 여행 갔을 때 거기에 박물관이 진짜 많아. 우리나라 편의점이 되게 많잖아. 프랑스 가본 사람 알겠지만 파리 가잖아. 죄다 박물관이야. 그냥 편의점 있듯이 그래. 그래가지고 난 프랑스 여행 갔을 때 프리패스권을 끊었거든. 거기 자유이용권이 있어요. 대학생 때 가면은 무조건 그거 해. 니네들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거 반액이야. 되게 싸 그러면. 그럼 그걸 끊어. 한 10일짜리 프리패스권 9일이었나? 10일짜리 프리패스권을 끊어. 근데 유럽 가면 알겠지만 너네 가본 사람들 있겠지만 화장실 가면 화장실 공고 밖에 있는 화장실 무조건 다 1유로씩 받아. 근데 너는 지금 뭘 갖고 있어? 박물관 자유이용권을 갖고 있어. 박물관에는 왜? 다 박물관이 있거든.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럼 박물관 가면 되는 거야. 난 그랬어. 그래서 되게 짜증났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있던 숙소가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유럽은 화장실이 니네들 왜 변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변기는 구조가 물이 한 요쯤까지 돼 있잖아. 그치? 엉덩이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똥을 싸도 퐁당 소리가 나지 않아. 근데 유럽은 물이 한 요쯤에 있어. 되게 깊어. 그러니까 변을 누면은 퐁당 이 소리가.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되게 샤시며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잖아. 화장실에 아래쪽이 이렇게 떠 있어. 그러니까 안에 있는 소음이 다 들려. 근데 게스트하우스면은 아침에 다들 막 바쁘잖아. 나가야 되니까 막 여자들 막 화장해야 되고 막 바빠. 특히 한국 여자들 되게 바빠. 막 아침 8시 전에 나가. 되게 부지런해 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퐁당퐁당 소리가 나. 그 줄 서서 기다려야 돼. 막 짱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 게스트하우스 바로 앞에 박물관 있어. 그럼 박물관 프리패스권 갖고서 그냥 가는 거야. 뭐 하러? 똥 누러. 똥 누러. 어? 공동 화장실은 아니고. 그냥 박물관 화장실. 박물관 입장해야지 쓸 수 있는 화장실. 거기 그냥 이렇게 쓰레빠지 티켓 하나 들고 그냥 가는 거야. 똥 누러. 그렇다고 해서 예의상 거기서 무슨 세수하고 머리 감고는 안 했고, 그냥 똥 누러 갔지. 그 여자들도 되게 민망할 거야. 왜? 해외 왔으니까 음식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좀 심할 텐데, 자기도 얼마나 민망할까. 자, 4의 X제곱, 당연히 T로 치환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팁을 준 거야, 팁. 유럽은 꼭 대학생 때 가세요. 그래야지 쌉니다. 모든 입장료나 이런 것들이 막 50% 할인 그런 거 되게 많아.
그러니까 대학생 대가. 자, 이게 쉽죠? 어떻게 생겼어요? 쉽죠? 정역이 t로 바뀌었습니다. 치환하면서 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 있는 0에서부터만 그래프가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다 지워지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t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과제는 여기 유형 20까지 낼게. 유형 20까지. 개념 원리에서 연습 문제 다 하시고요. 당연히 확인 체크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유형 20까지야. 유형이 몇 개야? 11개. 유형 11개. 개당 한 4문제씩. 44. 20, 60문제 정도 과제가 될 것 같아. 야, 60문제는 몰라, 해와. 해! 아, 뭐, 이 정도 과제. 솔직히 말해, 가슴에 손을 얹고. 좋아요. 중등부터 선생님 과제 몇 문제씩 내줬어? 문항수로. 알잖아, 니네 맨날 문항수 세는 거 니네들 습관인데 문항수를 모를 리가 없어. 어? 이놈. 아, 지금 수행평가 기간이야?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안 필요해. 아, 수행평가 기간이라며. 그냥 그런 거 보다 하는 거지. 왜. 바쁘니까. 수행평가, 너 뭐 특목고 갈 거니? 뭐 수행평가 의미가 없네, 그러면. 의미 있지. 다 그런 것도 열심히 해야지. 알았어. 유형 15까지 해와. 유형 15까지. 왜, 왜? 왜? 그것도 많아? 어? 그럼 과제 다 했어? 개념 원리도 있잖아. 개념을 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싫어. 왜요? 개념 원리가 먼저야. 개념 쓰잖아. 빈도는 뭐라고요? 더 할 거면 더 해놔. 그럼 다음 시간에 과제 어디까지 나가겠어? 401번까지겠지 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로그 나갈 거야? 로그 함수. 응? 같이 나가겠지. 그럼 다음 시간이 빡세죠. 그러냐면 선생님이 염두에 둔단 말이야. 너네들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는 이게 끝났으면 너희 부모님들께서도 그걸 바라실 거야. 왜? 너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미적분 1까지는 최소한 하길 바라실 거야. 좋지. 난 20까지 내려고 했다니까? 근데 20은 왜 빼니? 그냥 난독증 있니? 혹시 이거, 혹시 글이 많아서 그러니? 글자가? 너네들 되게 웃기더라. 글자가 많으면 안 읽더라. 습관이. 이게 길잖아? 안 읽어. 그치? 가방 싸라는 말 안 했지. 유형 19까지? 어. 생각하니까 유형 19까지 하세요. 평가 기간이니까 넌 왜 가방을 써? 너 과제 안 했잖아. 과제 하고 가라고.